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에 의해서 공백 상태도 있지만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 아니면 SLBM과 같은 이것을 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미국 전략 자산이 일본과 한국의 전진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핵잠수함까지도 들어와서 훈련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전략 자산, 뭐 함대 다 들어왔죠. 우리나라 쪽에서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훈련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반도 동해 일대에 일본을 비롯한 이 동해 일대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전진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초계기와 고공정찰기들이 끊임없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핵실험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든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후과가 어디로 번질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핵실험 장소를 폭격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미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발표하진 않았지만 전략연구소와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략 자산이 이미 한반도 동해 지역에 모두 구파되어 있고 보이지 않게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정찰기들 C-131과 같은 최신의 정찰기라고 하죠. 이 정찰기들이 모두 한반도 상공에 끊임없이 나와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소식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막강한 전략 자산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과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춰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북한 생각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전쟁 한미연합훈련 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동해나 서해상으로 쏘게 된다면 이것을 표적으로 요격 체계를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미연합 이번 훈련 목표에 만에 하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요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번에 만에 하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걸 실험 삼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을 쏘았을 때 떨고 부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김정은의 그리고 북한의 미신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략 자산과 고공정찰기를 비롯한 모든 정찰 자산이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죠. 북한을 손끝 보듯이 샅샅이 훑고 있는 24시간 훑고 있죠. 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고 또 핵실험도 할지도 모른다고 미 국방부나 국무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면밀하게 24시간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미연합훈련이 아닐 때에는 물론 계속 감시하지만 이렇게 24시간까지는 아마 감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포착하게 되면 요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시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에 하나 몇 발을 쏘았을 때 한두 발을 쏘든지 두 발을 쏘든지 세 발을 쏘든지 연이어 쏘더라도 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한국에 의해서 공해상이든 아니면 공중에서 요격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수치가 북한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미사일 도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물론 17일 날 순항미사일 서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순항미사일은 고도를 낮춰서 발사하기 때문에 또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도 짧게 나가기 때문에 요격할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연합훈련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20일부터 연합훈련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중과 바다, 육지에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24시간 감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도 쏘지 못한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요격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김정은에 대한 수치이고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명령을 내렸다면 바로 8월 18일 군의부문 전투회의 그 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지침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의 인민군 부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식량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부식물도 공급이 안 되고 콩기름이 단 한 방울도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 부대들도 내 최악의 식량난에 빠져 있습니다. 부식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콩기름 한 방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민군 부대들이.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여기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민군 부대들이 여기에 맞춰서 대응 훈련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연료난이라든가 식량난,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보고에서도 유엔 식량기구에서도 북한의 주민들의 40%가량이 식량난에 호두기고 있다. 식량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가장 식량이 모자랄 때가 지금입니다. 어느 정도의 옥수수는 나왔지만 북한은 추운 지방이라 이 황해남도나 평안남도를 제외하고는 함경북도나 양강도나 자강도나 이런 북쪽 지방은 이제 옥수수를 가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난이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인도 경제대표단이 북한에 왔을 때 식량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인도 경제대표단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발 식량을 좀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인민들에게 들어가는 식량도 급하지만 인민군 부대들에 줄 식량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식량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 지침도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미사일을 쐈다가 도발을 했다가 그 미사일이 요격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인민군 부대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로 한미연합훈련의 기본연합훈련, 반공격을 비롯한 모든 연합훈련은 종료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중연합훈련이나 특수전 부대들의 훈련이 있지만 이때는 뭐 24시간 북한을 관찰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훈련이 끝나게 되면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며칠 내로 그렇게 병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후유증이 심하지 않다면 아마 지금은 보름째 잠적했기 때문에 쭉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병치료 과정을 지켜보고 비교해 본다면 이번 주를 지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당중앙인의 비서국이나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하나 문제는 8월 18일 인민군 군의 부분에 나왔던 김정은이 7월 27일에 나왔던 김정은과 다른 사람이라는 정보가 북한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